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숨은 강자죠. 바로 TLB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메모리 시장이 정말 격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시장이 이 기호를 주목하는지 그 핵심을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시죠. 먼저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이 대체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TLB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메모리 시장 전체에 불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그리고 미래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CXL 기술까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는지까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TLB의 주가가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 길었던 반도체 불황이 드디어 끝나고 구조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호황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CXL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이 드디어 열리면서 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온 TLB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을 바탕으로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그야말로 완벽한 V자 반등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TLB, 이 회사는 정확히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거대한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TLB가 맡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역할,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텐데요. 내년 예상 매출의 무려 60%가 메모리 모듈 PCB에서 나오고요. 35%는 SSD 모듈 PCB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LB는 우리가 흔히 아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 칩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칩들을 인쇄회로 기판, 즉 PCB 위에 얹어서 하나의 완제품, 모듈로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TLB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메모리 모듈 PCB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주요 고객사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탑3 기업 모두가 TLB의 핵심 고객사라는 겁니다. 이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죠. 특히 고부가가치 시장인 고집적 고다층 PCB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LB의 진짜 무기, 핵심 기술 경쟁력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백드릴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PCB 기판 내부에 신호가 고속도로처럼 쌩쌩 달려야 하는데 불필요한 구리도금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왜곡되거나 손실될 수 있거든요. 이 백드릴 기술이 바로 그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아주 정밀하게 싹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작은 신호 손실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DDR5나 CXL처럼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생명인 차세대 메모리 기판에는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필수 기술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TLB의 성장을 이끄는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자체가 얼마나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서버형 메모리의 세대 교체,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죠. DDR4 기판은 상대적으로 층수도 낮고 표준 기술로 만들 수 있어서 평균 판매 단가, 즉 ASP가 낮았어요. 하지만 AI 서버에 꼭 필요한 DDR5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층을 겹겹이 쌓아야 하고 방금 설명드린 백드릴 같은 복잡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연히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어떨까요?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고 마진도 훨씬 높습니다. TLB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변곡점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서버 시장에서 DDR5의 비중이 드디어 50%를 넘어섰고요. 2025년에는 명실상부한 주력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바뀌는 게 아니라 TLB의 수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대가 마침내 열린 겁니다. DDR5가 현재를 이끄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면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CXL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시대에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천문학적인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의 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복잡한 기술 얘기는 빼고 쉽게 말해서요, CPU와 메모리, 그리고 다른 장치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인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CXL 시장의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CXL 시장은 2024년에 약 1억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서 불과 4년 뒤인 2028년에는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CXL 모듈 기판 역시 DDR5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TLB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의 땅이 열리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성장 스토리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죠.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30억 원, 이익률은 1%대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전망치를 보면요, 매출은 2,550억 원으로 크게 늘고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무려 635%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요. 이게 바로 비싼 고수익 제품, 즉 DDR5 기판 판매 비중이 늘면서 나타나는 극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익이 바닥이었던 2014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75배로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PER입니다. 이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33배, 성장이 본격화되는 2026년 기준으로는 17배 수준까지 아주 빠르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주가에는 바로 이런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숫자 자체의 가치기보다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이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시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장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2025년과 2026년에 펼쳐질 성장 스토리에 이미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죠? DDR5와 CXL이라는 거대한 시장 변화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안정적인 탑티어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고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라는 큰 사이클에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현재 주가에는 미래 성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재료인 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컴퓨팅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지금, TLB처럼 반도체 공급망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음 성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